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증시를 보면요. 일본은 잘 갔던 것 같고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아쉬웠네요.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시장을 보면 계속 그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글로벌 전체가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증시 FOMC 회의를 앞두고 지난주에 조금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은 지수 대부분 글로벌 증시 강보합 이상의 흐름 대부분은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뭐 중국 쪽이 최근에 좀 아쉽지만은 일본이나 특히 한국 증시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미증시를 본다 그러면은 부채 협상은 이제 마무리 끝났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역시 좋은 모습을 이어갔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조금 걸림돌이 됐던 것은 호주와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약간 전격 이상을 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 나스닥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빅테크주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춤한 건 있지만은 여전히 차익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더라. 특히 다른 빅테크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또 뭐 애플 뭐 등등 메타 등등이 강세일 때 테슬라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빅테크 쪽이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테슬라 쪽이 다시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는 트위터의 새로운 CEO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또 모델 3 전 모델 세입 공제, 또 새로운 공장 이슈도 있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포드와 GM과 충전소를 쉐어한다는 좋은 소식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가파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계정 공유를 이제 통제한다, 금지한다는 소식 때문에 지난번에 광고와 연동된 어떤 그런 그 가격을 인하하는 조치 등등 한 2개 정도가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미증시는 지금 빅테크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 섹터들도 자기가 잘하는 기업이라 그러면은 주가는 여전히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국내 증시는 넘어오면 우리도 글로벌 증시에 힘을 입어서 역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인 올해 들어 최고치입니다. 264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이제 2600의 안착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코스닥도 4월 중순부터 가파른 조정이 나왔지만은 잘 극복하고 지금 다시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역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 반도체가 이끄는 거래소 시장. 또 급락 이후 반등이 시작된 어떤 코스닥에서 이끌고 있는 2차 전지의 어떤 반등, 이런 부분들이 양 시장을 강하게 지금은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시장에 여러 이슈가 있는 섹터와 종목들이 강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포인트 같습니다. 이런 시장의 내면에는 역시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안정된 수급이 상당히 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상황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지 표를 통해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현지 시간 10일 월요일에는 한국의 6월 수출 지표가 공개되고 바이든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의 회담이 진행됩니다. 또 13일에는 미국의 6월 FOMC 회의가 14일까지 열리고요. 5월 CPI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14일에는 미국의 PPI와 함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 15일에는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16일에는 미국의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와 미중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빅이벤트들 상당히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FOMC랑 CPI가 주목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유럽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도 열리는데 그렇죠. 하나씩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워낙에 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이번 주에 좀 몰려 있는데 사실 파급 효과는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노출된 재료들이고 반복된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일정이 한산한 반면에 이번 주에 FOMC 회의를 비롯해서 굵직한 일정이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이번 주에 많이 발표가 되는데 뭐 경제 지표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부채 협상도 끝난 상태에다가 또 금리 인상 리스크도 약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뭐 일부 투자은행이나 전망 같은 경우가 경기 침체보다는 둔화, 뭐 연착륙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역시 FOMC 회의가 또 가장 중요한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에 앞둔 미국 5월 CPI가 내일쯤 발표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에 영향을 줄 CPI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이 지금 4.1 정도, 근원이 한 5.2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전월 대비해서는 또 감소하는 걸로 하락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조금 수치가 잘못 나오더라도 이미 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약화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떤 데미지를 줄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FOMC 회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리 동결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동결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다만 이제 7월 들어가면 7월 예상이 약간 금리 예상이 조금 높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아무래도 정책 자체가 이제는 우리 앞서도 지난주에 또 깜짝 금리 인상도 캐나다 쪽에 있었지만은 지금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 스탑 앤 고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을 보고 조금씩 변동을 줄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역시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다. 물론 파월 연준의장의 톤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많이 약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국의 수출 지표, 바이든 나토 사무총장 회담, 또 요건 이번 주는 아니지만은 지금 중국과 좀 우리 관계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18일에는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번 주의 분위기도 시장에 아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악재로 작용할 어떤 변수는 크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은 빅 이벤트가 많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악재는 좀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네. 이번 주부터 한 주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데 주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시장 역시 뭐 강세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우리 그림 하나 뭐 일주일 전망도 좋지만 그림 하나 좀 볼까요? 뭐냐면 2020년부터 해서 일봉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시장 전망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왠가 하면 지금 우리 2020년부터 2021년, 2년, 3년에 이어지는 시장 같은 경우가 거의 전무후무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폭락 이후에 우리는 대세 상승장을 받고 2021년 쉬어가고 그 이후에 2022년 같은 경우는 또 대세 하락장입니다. 그 이후에 상승장이 나오는데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우리가 전망 자체가 무의미하다.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선을 놓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우상향하는 이 추세선을 보고 계속 베팅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 시장은 역시 전망을 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FOMC 회의입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FOMC 회의의 어떤 영향력은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뭐 우리가 우려하거나 아니면 변동성을 예측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은 굳이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만큼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당연히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은 역시 중요한 것은 국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글로벌 증시의 강세 그리고 국내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하는데 시장에 그동안 큰 악재로 작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강달러가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이미 올해 들어서 약달러 쪽으로 추세가 꺾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역시 우리 원화 같은 경우도 강의 방향으로 지금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은 환차익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외국인 수급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여전히 지금 거의 올해 들어서 기록적입니다. 13, 4조를 사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시가 총액 랭킹 1위, 2위, 3위 그러니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만 놓고 보더라도 뭐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이 없다 말씀 좀 드리겠고 거기다 개인 자금 역시도 고객 예탁금의 어떤 추이를 놓고 보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올 초까지 43조까지 떨어지다가 이게 54조까지 올라온 다음에 50조에 안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 테마주와 2차 전지가 주도하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 시장 총평은 1, 4분기만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그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투자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보면 뭐 한 주, 지난주도 보더라도 어떤 섹터나 종목이 올라가면 예. 그 종목 섹터가 무슨 일이 벌어졌나 막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 뭐 당연히 호재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상승 순환매의 어떤 일환이다라고 해석하고 시장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순환매가 너무 빨라요. 후두둑 올라갔다가 빠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어떤 특정 종목의 호재나 이슈가 발생하면 요즘 뭐 텔레그램도 그렇고 SNS가 굉장히 발달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종목의 호재가 노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개인 투자들이 달려들면서 한 5% 갈게 10% 가고 10% 갈게 20% 상한가 가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경계를 하자. 그러니까 그런 수급 때문에 단기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아래로 움직이는데 이건 되돌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경계하시고 자 그런 단기적인 매매에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러면은 뭐 제가 보기엔 시장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 추세니까 약간만 호흡을 좀 중기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로봇, 인공지능, 엔터, 자동차 등등입니다. 이런 종목군들로 고르게 가져간다 그러면 충분히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포트상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지금 좀 올라왔는데 차익 실현 할 것이냐 길게 가져갈 것이냐는 부분은 경기에 대한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다르게 메모리 쪽이 많기 때문에 경기 연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가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는 반도체주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어떤 논리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상반기 1, 4분기에 아주 스페셜한 어떤 그런 느낌은 없지만은 충분히 순환매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구역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요 두 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놓고 본다 그러면은 틈새 테마 섹터로 엔터라든지 로봇, 인공지능 등등이 되겠는데 아마 엔터주 같은 경우는 뭐 실적과 성장 모멘텀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 전체 섹터에서 가장 강한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엔터 회사 뭘 가져갈 것이냐 뻔하지 않습니까? 4대 기획사가 당연한 건데 아마 골라먹는 맛이 있을 겁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대장주로서 든든하고 JYP 같은 경우는 명품주죠. 비싼 맛으로 들고 간다. SN 같은 경우는 싼 맛으로 들고 갑니다.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역시 블랙핑크를 믿고 가는 거죠. 어느 쪽이든 좋고 한 종목 찍기 어렵다 그러면 이걸 섞어 가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주말에 재밌는 이슈가 있었는데 네이버하고 지금 의사분하고 지금 소송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비뇨기과 의사가 네이버에 소송을 걸었는데 비뇨기과 의사가 자기 그 환자분의 사진을 밴드에 비공개로 올렸는데 그걸 음란물로 지금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다 차단을 먹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좀 아쉽죠? 지금의 어떤 현실이 되겠고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많이 약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다만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전체 섹터로 놓고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특히나 이제 1등을 앞으로 뭐 테슬라가 지금 1등을 하고 있지만은 로봇 기업 중에서 1등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그 아랫단에 있는 로봇 전체 산업이 크기 때문에 소재 쪽에 집중해 투자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종목별로 하시고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섹터 전체로 놓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인 방법도 괜찮지만은 단기적인 매매도 괜찮지만은 시장이 지금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좋은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꾸준히 가져간다 그러면 충분히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바쁘게 시장 상황을 체크해 봤는데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전략과 관심 종목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침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종목 얘기도 그렇죠. 숨이 가쁠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매주 일요일 밤 8시에 예. 공방을 가지거든요. 굉장히 길게 좀 가져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때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그 녹화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와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젯밤에 했던 내용들이 오늘 이 내용을 좀 길게 자세하게 어떤 전략이나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역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과 와우넷 방송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